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와.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겠네요, 진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독감이랑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공포스러웠겠죠.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뭐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와.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아.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맞아. 아, 잠깐만.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전파가 됐겠죠.
아 참모가 아니죠. 그건 못 참모예요. 그건 못 참모. 못 참모. 거기에다가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못 먹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됐어요. 전쟁이 그런 조건이었고요. 또 있어요. 또 당시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다시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마스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은데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심판도 포수도 타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어느 가족의 단체 사진인데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마저도 마스크 쓴 신세가 된 이런 사진이 화제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딱 100년 만에 똑같은 전쟁이 다시 같은 일이 그렇죠. 일어났네요. 예,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한 104년 전에 마스크 쓰는 일이 일상화됐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Speed, spread, death. 침 뱉지 말라는 거죠. 침 안에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침 뱉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도 이렇게 캠페인 할 정도로. 아, 죽음이 퍼진다. 사실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환기시켜라. 똑같네. 소독해라. 뭐 똑같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쉽게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도 벌어졌어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을 묻을 관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집에 시체가 방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장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탓에 어떤 장의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가격을 6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켄터키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스페인 독감에 걸린 부모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해서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오 벌어지고 마이 갓. 와. 그런 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나 탄도 같네. 목물로 피다는 것 같아. 아니 저렇게 시커매진다고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야, 자, 네.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레토 페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래톳이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입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 내 혈관 내 모든 혈액에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 다 걸리네. 그죠? 뭐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막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했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백불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이 아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리도 그랬어요. 가르침도 니네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회개해라. 참회해라. 그러면서 기도반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하니까 더 빨리 감염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통을 다 벗고 자기 몸에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채찍질을 하고 3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몸을 그러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다녔어요. 피 흐르고 감염되겠죠.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겠죠. 집더미 같은 데서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야. 마을마다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의 그 참회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광신적인 운동들 말고도 성직자도 믿음에 그러니까 의거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도 저렇게 판판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는 죄를 좀 인정. 오케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근데 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심지어는 죄를 지을 새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정말 새로운 개념이 싹 틀 수 있어요. 종교가 바로 그런 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도시들이 파괴됐다고 막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막 사회 파괴됐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회 파괴.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때 사회가 얼마나 더 참혹했을까? 판사가 없거나 뭐 성직자가 없거나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수준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뒹굴어도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다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체들 옆에 개도 죽어 있고 닭도 죽어 있고 새도 죽어 있고 양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길거리에서 죽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실어다가 저렇게 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저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처참했는지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그 혼란상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죠. 형님, 네. 그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의사였대요. 근데 왜 사혈 그런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걸 추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 그 깨끗한 물 마시기, 그리고 뭐 침구류 소독하기, 기름질 없는 음식 좀 간단하게 식사하기.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그래도 꽤 과학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의사였어요. 몽펠리어 의과대학이 이제 당대 최고의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정규 의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중퇴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의사로 활약했어요. 현대 개념으로도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거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을 권고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혈을 금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중요하죠. 그 개념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장미 환약 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문지르고 먹기까지 하고 이러고 도둑질을 들어갔어요. 그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한 1720년 정도 됐을 때 마르세유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또 도둑들이 또 그렇게 막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살은 거예요. 얘네들도 식초예요. 아니 식초에 무슨 효능 때문에 그렇게? 진짜 식초 그래서 대단하네. 식초는 사실은 그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 약산성의 물질이죠. 뭐 강산성처럼 금속을 녹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산성 물질은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클레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마르세유 지역의 약사들이 또 약초를 막 더 집어넣어요. 뭐 와인도 좀 집어넣고, 뭐 쑥도 집어넣고, 뭐 로즈마리, 박하, 계피, 뭐 마늘 뭐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보의 식초다. 지금 사실은 사이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팔아요. 그래요? 도둑의 식초라 그래서 팔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집에서 만들어 봐야지 할 거예요. 써먹어 봐야지. 그런 공을 들이느니 시중에 파는 알코올 세정제 닦는 게 더 나아요. 살균력이 훨씬 더 낮은데 그나마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이 너무 황당하지만 않다는 거죠. 저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